네, 자, 오늘 장 보는 남자는 연휴 글로벌 증시 동향 점검 편입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정현 연구원이 정리를 아주 좀 잘 해놓으셔서요. 이 자료 토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증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 5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장인데요. 그 시황을 보시면 국제 유가가 감산 합의 불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3%가량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고용 지표, 특히 실업률이 2008년도 2월 이후 최저치인 4.9%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날 외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실업률 4%대 진입을 자축하면서 경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다가 무역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었고요. 아마존, 페이스북, 또 IT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이 나오면서 이날 나스닥은 3% 이상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도 1.5% 안팎으로 좀 밀려났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말 넘기고 이번 주 월요일 들어서 8일 날입니다.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지속된 상황에서 유가가 사우디하고 베네수엘라 석유장관 회담에서의 감산 합의가 불발되게 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증폭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유가가 4%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이 재료가 좀 반영되면서 3대 지수는 1.5% 안팎으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날 장중에 나스닥 지수는 그 전날 거의 4% 밀렸던 날 이후로 또 한 3% 장중에 빠지면서 연 이틀 동안 거의 7% 정도 저점으로 봐서는 급락세를 타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장입니다. 9일날 역시나 글로벌하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지속됐던 상황이고요. 유가가 좀 반등이 해주는 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만 미국의 에너지정보청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국제유가 전망을 하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장중에 유가가 하락으로 돌아서자 다시 또 밀려났고요. 급등락하다가 3대 지수는 0.5% 이내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특이점은 유가가 거의 장중에 6% 급락했다는 점인데요. 지수는 바닥권에서 좀 반등 시도를 하면서 0.5% 이내로 낙폭은 좀 줄여놨다. 제한적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여전히 유가의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었고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앨런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기조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관심이 좀 위쪽으로 돌아서나 했습니다만 여전히 금리 쪽보다는 경기 둔화 우려 쪽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서 지수는 또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은 또 엔달러가 달러 약세로 인해서 장중에 113엔선까지 밀려났던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2014년 11월 이후 15개월의 최저치를 경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난 5일자, 그러니까 금요일은 그냥 그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주 큰 폭으로 좀 내리막을 탔는데요. 8일자 시황을 보시면 주말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가 됐던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소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는 계장가에서는요. 하지만 장중에 원유 감산 불확실성이 증폭이 됐었고요. 은행의 부실 대출 관련 우려마저 확산이 되게 되면서 금융주가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종가 기준 3% 안팎의 급락세로 월요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9일과 10일 장도 보시겠습니다. 먼저 9일 날에는 이날 아시아에서 일본이 장중에 거의 6% 폭락 장세가 나왔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장 전부터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었었고요. 독일이 약세로 출발했고요. 지표 부진까지 나오게 되면서 안 좋았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여전히 확산됐던 상황이고요. 은행의 부실 대출 관련 불확실성 나오게 되면서 도이치방크를 비롯한 은행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도 역시 주요국 증시는 유럽장에서 1% 안팎으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입니다. 장 초반에는 유가가 반등이 나왔었고요. 또 앨런 연준 의장 발언, 그리고 도이치방크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자사 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소식 나오게 되면서 9% 장중 급반등 나왔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닥스 30 같은 경우도 장중에 2.8% 아주 큰 폭의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뱅크는 4%대로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감됐고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1.5% 반등에 그쳐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보시죠. 일본은 지금 우리 쉬는 동안에 계속 열렸는데 참 심각했습니다. 일단 5일 날에는 금요일 날은 같이 우리 엔 강세 나오면서 수출주 약세로 한 1.5%, 1.3%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날 나왔던 일본의 선행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왔던 것이 낙폭을 키운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 이제 일이 터졌는데요. 월요일 날, 8일 날에는
이것은 공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에 나왔던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 호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가 되면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또 경상수지가 18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는 소식 나오면서 수출주 반등했고요. 결국 지수는 1%대로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17,000선이 지켜지는 것 같았는데요. 화요일 날 9일 날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나왔고요.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국채 10년물 금리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진입했고요. 유가가 30달러 선을 하회를 했었고요. 엔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부각되면서 장중에 거의 6%가량 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종가는 5.4% 급락한 16,085엔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엔 강세 나와서 장중에 추가로 4%가 더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지수가 이틀 동안에 거의 10% 폭락하는 장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상당히 좀 불안정한 장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황 보시면 유럽 은행의 신용 불안 여파가 은행주 동반 하락세로 이끌었고요. 하지만 장중에 저점 대비로는 한 1% 이상 반등하게 되면서 종가는 2.3% 하락한 15,7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휴간의 3일간 연휴간의 재료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 국제 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새로운 재료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중국의 1월 외환 보유고가 한 달간 거의 우리 돈 기준으로 119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2년 5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수치고요. 3조 달러 붕괴가 임박했다 이러면서 유명 헤지펀드들의 위안화 약세 배팅 기사들도 심심찮게 나왔던 시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잊고 지냈던 유로존의 경기 관련 우려가 도이치뱅크 이자 미지급 우려로 재부각이 됐고요. 북한이 연휴 기간 동안에 날씨가 가장 좋았었던 지난 일요일을 틈타서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폭시켰던 점도 좋은 재료는 아니었다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1월 실업률하고요, 고용보고서 합산하고요, 옐렌 연준 의장의 발언은 결과적으로는 호황제가 아닌 중립 정도 이슈로 좀 묻혀버린 상황이 됐었고요. 도이치뱅크 이슈는 어제 이 종목이 급반등하게 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서 마무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됐습니다. 재료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결국 시장은 금리로 대변이 되는 유동성이라는 한 축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한 축에서는 유가의 향방으로 기결되게 되는 경기라는 또 다른 한 축 사이에서 여전히 방향성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현재 시간의 전자거래에서 26달러 선 후반까지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간의 금리 인하로 경기 회복에 강한 자신감 보이면서 일본이나 유럽, 중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던 미 연준마저 유동성으로는 경기를 떠받치는 상황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걸 조금씩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보는 남자였습니다.